감사합니다. 저는 진흥원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의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성장,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진흥원이 가지는 의미와 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좋은 아니면 그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텐데요. 그 거버넌스 안에는 기업이 담당, 그 산업 분야의 기업도 있을 거고, 연구 분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또 그 학교라든지 그 기관도 있을 겁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중앙 정부와 함께 아마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원의 사업들을 좀 보면은 기업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업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진흥원의 전체 575억이라는 그 위탁 사업비 중에서 수탁 사업비 중에서 사업장의 대기 오염과 그다음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약 440억, 한 76.2%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걸 맡고 있는 인원을 보면은 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환경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진흥원한테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방제 시설과 그 방제 시설을 하고 나서의 유지 관리 부분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진흥원 전체 사업비의 거의 지금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방제 시설을 담당하는 인력이 사업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통합을 할 때 기존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이관을 하고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이관을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사업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은 이 부분에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도 있는 부분을 계속 사업 계약직으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흥원이 지향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이 부분을 사업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에 소규모 방제 시설을 저희가 위수탁 받고 있는 것은 16개 시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흥원이 설립할 당시에는 이 31개 시군의 이 방제 시설을 전체 다 진흥원이 가져올 계획이었으나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약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이것을 정규직화하고 전문 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환경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축적하고 또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향후에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 관련된 도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들의 참여도 좀 부족한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 진흥원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몇 개 좀 자료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민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보존기금인데 액수로 봤을 때는 20년도에 1억 4,500, 21년도에 1억 3,400, 22년도에 1억 4,200 정도가 한 16개, 한 10개 정도의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하지 않는지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또한 환경교육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환경교육 중에서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진흥원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마 시에서 신청한 국비사업인 것 같지만 환경교육 문화사업도 진흥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 관련된 큰 거버넌스로 진흥원에서 물론 모든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꼭 그것만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업들을 더 큰 거버넌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시민적 역량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적 역량을 가바넌스 형태로 역량을 모아서 보다 더 발전시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진흥원이 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실 경기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광역지자체로서 법이 정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환경도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은 아직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 저도 향후에 진흥원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되어 있고 많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광역 차원에서 진흥원은 마치 중간 지원 조직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선도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흥원이 6개의 단체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그 6개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과 접종이 크고 기초단체와 안에서도 일정 기간, 오랜 시간 시간이 축적되고 여러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가령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얘기를 될 건데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대시민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가능협의회가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잘 조직된 시민들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경기도정과 미래의 그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 추진단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민적 역량들을 진흥원이 중심으로 가바넌스 구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기초에서는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되 광역에서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거버넌스의 중심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